지난주에도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글로벌 투자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보편 관세를 접고 더 강력해진 상호 관세 정책으로 전환하여 시장 참여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거운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하여 일기 집권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주 줄리어 발표된 물가지수 데이터가 악화되어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의 주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 시작. 그래도 금리는 인하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금리 하락은 어디까지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정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즉, 대선 때 공약한 보편 관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대신에 상호 관세라는 더 큰 딜을 내놓은 것이죠.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 또는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별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평균 관세율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의미 있게 큰 폭으로 상승시킬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즉 EU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다음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상호적 무역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EU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 관세 카드로 교역 상대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무역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을 이미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대상이든 조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2%로 다른 교육 상대국에 비해 낮은데요. 예를 들어 인도 12%, 한국 8.4%, 브라질 6.7% 등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FTA에 의해 현재의 관세율은 무척 낮으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세계에서 6번째로 미국의 무역 적자 상대국입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순으로 무역 적자가 많고요. 눈에는 눈의 원칙을 강조하는 트럼프는 관세율의 차이와 무역 적자 폭에 따라 상호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호 관세 부과 기준에는 무역 관련 각종 규제나 비관세 장벽, 그리고 환율 같은 민감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환율을 주시하는 이유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대한 악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당시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20% 이상으로 올렸고 그 여파는 대단했죠.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130선을 넘었고요.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초대하여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당시 플라자 호텔의 소유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때부터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환율을 언급하자 다른 국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때 110을 돌파한 달러 인덱스가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자 합의 2.0의 서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순으로 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별 미국의 판매 점유율은 폭스바겐, 현대 기아차, 벤츠, 그리고 르노 등의 순서로 높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상과 같은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가 굳혀지기 시작하면서 채권 시장에 꾸준히 반영되어 왔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를 내리면서 피벗하여 세 차례에 걸쳐 100bp를 인하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0년물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경제 이론으로 살펴보면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좌로 이동하여 물가가 P스타에서 PT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촉발됩니다. 이때 관세 부과로 인해 데드 웨이트 로스, 즉 사중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비효율성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순손실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당시 관세율이 2에서 3%로 낮게 부과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은 집권 말기 4.8%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1월 인플레이션의 소프트, 하드 데이터 모두 뜨겁고 끈적끈적하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 중에 하나인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까요? 왼쪽 차트에서 검은색 선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상승하여 충격을 줬습니다. 이는 불과 두 달 사이에 1.5%포인트나 급등한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뉴욕 연방 준비은행이 발표한 동일 자료로는 전달과 동일한 3%에 머물렀는데요. 두 데이터 사이에 큰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 방식, 표본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월 하드 데이터도 많이 악화가 되었는데요. 노동통계국 BLS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 전월 동기 대비 0.5% 상승했는데요.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전년 동기 대비 3.5%, 전월 동기 대비 0.4% 상승하여 시장의 예상치보다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2월 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은 그리 높지 않아서 시장에 우연을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주거비까지 뺀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가 이전 달에 비해 0.8% 상승했는데요. 이는 작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도 한 달 동안 0.5%, 1년 전에 비해 4.1% 상승했는데요. 이는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여기 ABC 방송이 보도하듯이 1월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계획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 정치 매체 모던 디플로머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시 남긴 유산을 분석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과 이로부터 야기된 경제적 문제를 실패한 원인의 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의 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떠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이여 신나게 달려갑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10년물 금리의 하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가 당착적인 모순입니다. 관세 정책을 도입하면 물가 압력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 화상 연설에서 밝혔듯이 에너지 증산을 통해 유가를 낮추어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금리를 하락시키는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로 이어지는 신삼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부 장관도 연준의 정책 금리에 집중하지 않고 채권 수익률,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에너지 지배력, 규제 완화, 그리고 비인플레이션 성장 정책으로 10년물 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은 매우 신중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관세 부과는 경제 내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시키는데 어떻게 무작정 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 내재 기준금리 인플라이드 FFR이 노란색처럼 위로 올라갔고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트레이더들은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 내년 4월에 가서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셈법이 무척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노믹스의 잠재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존재하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FOMC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초록색의 10년물 만기국채 수익률의 구성 요소를 분해해보면 청색의 실질 금리, 즉 팁스, 빨간색의 기대 인플레이션, 즉 BEI, 그리고 노란색의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여기에 표시된 수치와 같습니다. 앞으로 10년물 금리의 방향성은 트럼프 2기 경제팀의 정책적 성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유연한 관세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보수적인 국채 발행계 QRA로 정부 부채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을 내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10년물 금리는 4.5%를 기준점으로 하여 4%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경기 침체가 오면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경우에는 기준점 이상으로 새로운 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내건 보편 관세를 상호 관세로 관세 정책을 전환하여 국가별로 광범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에 4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여 본격적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둘째로 관세가 부과되면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후생 측면에서 순손실이 발생한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프트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뜨겁고 끈적끈적하여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전 방위적 관세 부과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셋째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시키는 관세 정책은 금리 인하와 상충되는 자가 당착적 모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관세 정책의 완급 조절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정부 부채 축소를 위한 보수적 국채 발행 계획으로 기간 프리미엄을 내리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4.5%를 기준점으로 하여 4%대 초반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관세 정책과 시장 금리의 움직임, 인플레이션 지표 등의 추세를 근접 모니터링하여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우부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